아니, 성수동도 이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평당 3억이라니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성수역은 무신사역으로 바뀌고 크래프톤, 젠틀몬스터 무슨 브랜드마다 건물 올리고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변했죠.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가는 속도도 엄청 빠르죠. 하지만 성수동은 연남동이나 경리단길 가는 트렌드 변화 속도와 규모에서 엄청 차이가 있고요. 압구정 개발과 비교될 만큼의 큰 개발 호재 아직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상승할 것입니다. 성수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디를 사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성수도 구역별로 확실히 가치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후 성수 매수하신다면 앞으로 3년 안에 어떤 구역에서 웃게 될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역별로 매입 전략 들어갑니다. 성수는 크게 5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서울숲 근처 상권 아뜰리에 길이 있는 곳이죠. 두 번째, 블루보틀 성수점이 있는 뚝섬역 상권. 세 번째, 성수역 주변 상권. 네 번째, 연무장길 상권. 다섯 번째, 망원시장을 연상케 하는 뚝도시장이 있는 한강변 라인 성수 전략 정비구역입니다. 우선 5개의 지역 성수 땅을 사기 전 무조건 체크해야 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축하지 않더라도 매입 전 반드시 대지 모양 및 경계 확인하여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분쟁 필수 체크, 도로폭 체크, 건축사를 통해 가설계 개요도 작성, 즉 현재 건물 철거 후에도 신축이 가능한 구조인지 미리 점검해야 됩니다. 성수동은 경계가 확실하지 않고 인근 정비 계획 및 도로 확보 계획에 의해 잘못하면 대지 50%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신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매도 시 이 부분이 체크되지 않는다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거나 아님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숲 근처 상권 아뜰리에 길 상권 아시죠? 가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4층 이하의 규모의 협소 건물 또는 주택 개조형 상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붉은색 건물이 특색 있게 많은 곳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밀어주었죠. 특히나 이곳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건물주와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유일하게 대기업은 편의점만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전히 주거도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 통행이 어렵고 작은 건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질비해 있습니다. 여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곳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우선 여기는 골목형 구조 특성상 대형 집객은 불리하며 도로폭이 좁고 주차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대기업 임차인이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임대료가 치솟게 되면 연무장길보다 더 빠르게 힘들어질 상권입니다. 특히 이곳은 저녁 9시 정도만 되어도 거의 문 닫는 느낌이며 저녁 늦게까지 하는 술집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곳의 투자 포인트는 매입 후 외관 리뉴얼과 내부 구조 변경을 하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구조가 망가진 낡은 건물이라도 도로에 접하고 채광이 좋은 곳이라면 매입 고려 대상입니다. 그리고 매입 후 여긴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컨셉인 지역이니까 붉은색 벽돌로 신축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셔서 짓는다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긴 청담동의 프라이빗한 고급 술집이라든지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을 내는 건물을 짓기보다 대부분 1층 도보 상권으로 1층에서 봤을 때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되는 곳이죠. 그런데 큰 창이 아닌 붉은색 벽돌로 예쁘게 막아버리면 상권 분석에 더 밝은 임차인이 쉽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섣불리 비싼 가격에 30평 이하의 좁은 대지를 사서 신축을 한다면 역시나 설계를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신축 후 1층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게 생각보다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곳은 무조건 타격입니다. 임대료 분석 시 신축했다고 높게 잡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하죠. 토지 모양과 채광 확보, 컨셉에 맞는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료 수지 분석, 그리고 경계 측량이 핵심인 곳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드셔서 빠르게 임차를 맞추고 차익을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블루보틀 성수점이 있는 뚝섬역 상권. 와, 예전에 여기 블루보틀 정말 1시간씩 줄 섰는데 여기 가보시면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기회의 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약간 뚝섬역 북쪽으로 가면 유동인구가 살짝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가면 뚝섬역에 유동인구를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고 힙한 가게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뭔가 화려한 연무장길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뜨는 곳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데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아파트가 많습니다. 건너편 신축 아이파크가 있고요. 원수에게 권하라는 지주택에서 탄생한 아파트입니다. 성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파트 경계, 즉 담 근처는 상권이 발달하기 쉽지 않죠. 이곳은 신축 근생으로 접근하기보다 최소 10년은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세금 부분을 보완한 주택, 즉 다가구나 다가구 근생조합 건물을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직장인들 수요는 몰려오는데 결국 강남처럼 젊은 직장인의 주거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파트와 다른 수요층인 거죠. 지금 막상 젊은 직장인들이 살 다가구를 보러 다니면 깨끗하고 좋은 곳이 성수에 생각보다 없습니다.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어떤 공급이 넘쳐날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 라인인 2호선 뚝섬역은 가까우며 조금 걷게 되지만 서울숲역도 걸을만 합니다. 세 번째, 성수역 주변 상권. 줄 서서 다니는 이곳인데 무엇이든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곳이야말로 성수에서 가장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눈에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보이는 곳이랄까? 여긴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이 성수역 바로 근처 역세권 상권입니다. 파버스토어 직접 타격은 약하지만 성수역에서 흘러나오는 유동인구를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직 애매하다는 뜻이죠. 성수역 출구가 추가된다고 하지만 특히나 야간 매출이 약세인 곳입니다. 2호선 고가교의 소음 리스크도 있고요. 즉 성수역 출구 바로 앞은 유동은 많지만 실질 소비 동선이 짧고 소음이 크다. 괜히 성수역 바로 근처에 높은 가격에 진입하여 임대를 맞추려고 하시기보다 성수역 북쪽 대지를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로 여유가 있고 차량 진입이 원활한 곳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죠. 이 구간은 보행 상권보다는 업무형, 쇼룸형 임찬 수요가 강한 지역입니다. 임대 안정성과 개발 잠재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곳이죠. 네 번째, 연무장길 상권. 쭉 길게 뻗은 좁지 않으면서도 완만한 평지의 이 길. 지금 평당 3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 성수의 핫함을 실제로 만들어낸 무대. 이곳은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성수라는 도시의 전환점을 만든 거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골목의 대림창고, 그리고 맞은편 프라다 팝업 스토어가 바로 그 시작이죠. 1층 집중형 상권, 즉 1층은 브랜드 팝업 스토어로 포화되어 있고 2층 이상은 상업력이 떨어져 외벽 광고로 임대료 수익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이미 자본력 검증이 끝난 투자자들의 무대죠. 대기업 브랜드, 패션 그룹, 자산가들이 대출 없이 혹은 LTV 30% 이하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로 들어가는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무리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향후 신축에 유리한 대지가 투자 가치의 핵심입니다. 즉, 지금은 리모델링 기반으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다가 3년에서 5년 후 신축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연무장길 메인은 이미 투자자에게 사실 진입 장벽이 높은 곳입니다. 다섯 번째, 정비구역. 이번 영상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이죠. 자, 이 영상을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수동, 많은 젊은 기업이 옮겨오고 있으며 서울숲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곧 공사 시작할 삼표부지 개발까지 그냥 유튜브와 뉴스만 보지 마시고 나와보세요.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연무장길은 과열, 아뜰리에 길은 감성을 살리는 건물, 뚝섬역은 주거로 접근, 성수역 북쪽은 실리로 접근. 여러분이 노리는 성수,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성수를 단순히 유행으로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지역 분석과 자본 계획을 확실히 고려한 매입을 하신다면 3년 뒤 꼭 웃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신축 사옥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그 옆당 리모델링 통 건물을 보증금 5억에 월 400만 원 주고 철거한 성수동에 위치한 회사가 있습니다. 다시 원상 복구까지 해주기로 했으니 계약 끝나면 다시 지어주기까지 해야죠. 그 회사는 바로 이미 성수동의 핫 건물로 유명한 템버린즈, 젠틀몬스터, 누디크를 가지고 있는 II 컴바인드입니다. 신사옥이 최근 완공되어 성수동의 최고 핫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건축비만 400억 들였다고 하네요. 부지 매입비는 500억.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젊은 기업이 돈을 붓고 있습니다. 또 무신사 사옥 사례 다들 아시죠? 2019년 무신사가 평당 2,700만 원, 총 110억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뒤 2023년 투자 운영사에 평당 2억 7천만 원, 총 111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무신사는 장기 임차인으로 그대로 남았죠. 4년 만에 약 10배, 말 그대로 성수 신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지난 10년간 3.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유명한 크래프톤도 성수를 장악하고 있죠. 평당 2억이 넘는 땅도 가감히 사들이니 성수의 땅값이 오를 수밖에요. 크래프톤 사옥은 조단위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은 역삼동 센터필드 건물에 임대해서 쓰고 있지만 사옥이 지어지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유입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수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그럼 젊은 기업이 선택한 그 땅 옆에 나도 산다면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